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화요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 금요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데요.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광주에 사과 방문을 하겠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정마저 오락가락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선대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내일 본부장급 인선을 발표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등 광주 전남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경선 당시 많은 의원들이 캠프에서 활동을 했지만 초선이 대부분이어서 당 차원에서 꾸려지는 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날을 세웠던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서른, 홍영표 의원의 참여 여부도 주목됩니다. 캠프 따로, 당 따로가 아니라 캠프와 당이 하나 되는 당연히 그 속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인 이낙연 캠프에 있던 분들도 이런 자리에 저는 적극적으로 앉는 게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나흘간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갑니다. 오는 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후보 중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다 득표한 한 명이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최종 후보 발표 이후 등 캠프 내부에서도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채 방문 직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일정을 조율해서 경선 일정이 마무리되는 11월에 광주를 찾아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은 개사과 파문에 이어 오락가락하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정략적 방문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앞으로 4개월. 여야 대선행 열차의 속도가 붙으면서 호남의 민심 변화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루 앞둔 오늘 광주 전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선 직업소개소 행정명령 관련 1명, 해외 입국자 1명 등 4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미역작업장과 노인보호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흥에서 5명이 추가되는 등 총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내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대다수 업소의 영업 제한이 해제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11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1일 월요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운영 시간 제한도 해제되는데요. 문화공연, 스포츠 경기는 물론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기준도 크게 완화되면서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일 수요일은 제92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1929년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 320여 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던 학생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날인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기로 했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은 학생들을 상대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광주 글로벌모터스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주총회의 안건은 월요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요.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대표이사의 선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박광태 현 대표이사를 연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4일 목요일에는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라남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계획된 지역 현안 국비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광주시는 내년 사업으로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연구 용역비 등 40개 사업 1,200억 원, 전라남도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등 33건 5천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일 금요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국향대전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다채로운 국화 전시물과 600여 점의 야간 경관 조형물,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만큼 이번 축제는 안심, 안전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입장객 전원 전신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1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법, 이른바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구와 함께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기부금은 1인당 해마다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이 재원은 주민복지에 사용됩니다. 일각에서는 출향 인사가 300만에 이르는 전라남도의 경우 450억 규모의 기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뿐 아니라 기부액의 30%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특산품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답례품 제공을 위해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방 재정 확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출향 인사 파악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답례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법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 꾸러미 개발과 해남사랑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열린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와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 곳곳을 디자인으로 물들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폴란드와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 곳, 1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가운데 누적 관람객 40만 명을 기록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도 수묵의 힘과 생명력을 패션쇼와 콘서트로 풀어내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고 지난 나흘 동안 개최된 아트광주 20일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지역 미술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에 한두 차례씩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데 따른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의 한 중학교가 시도하고 있는 채식 선택급식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급식 옆에 고구마와 샐러드, 미숫가루차와 같은 채식 메뉴가 따로 놓여져 있습니다. 추가로 채소 반찬을 원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식단입니다. 이전에는 채소 반찬이 남아돌기도 했지만 지금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채소를 많이 안 먹게 되는데 학교에 오면은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만 한다는 그 특별함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지구의 탄소를 줄인다는 게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월 1, 2회 채식 식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채식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영양 불균형 우려와 실질적인 탄소 저감 효과 등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제기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채식 급식 실천 시범학교인 이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채식 식단을 강요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채식을 선택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육류 사용량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스턴트 음식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싫은 걸 억지로 저희가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좀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기후 위기 대응.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된 이상익 한평 군수가 다음 달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이 군수의 양복값을 선납한 업자와 양복점 주인, 이 군수의 가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 이 군수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취임 이후인 지난해 4월과 7월 광주의 한 양복점에서 건설업자가 선납한 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맞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양복점 주인이 계좌번호를 늦게 알려주면서 결제가 늦어지긴 했지만 양복값을 전액 지불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양시 공무원 A씨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건설사 대표와 3차례 골프를 치고 2차례 각각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A씨는 대표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설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토목회사가 광양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소방관 2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비하성 발언을 해 모멸감을 주고 업무에서 고의로 배제한 광주의 한 소방서 소속 A씨와 B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하 직원은 지난해 결국 퇴직했습니다.